그래서 이 포도 하나를 슝 배출해주고요. 슝, 슝.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하는 날인데요. 지금까지 소화계, 순환계 잘 배우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거는 호흡계, 배설계인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호흡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이제 호흡을 한번 볼 건데요. 호흡계의 역할은 바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호흡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호흡계의 모습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일단 요거는 뭐냐면 입이 아니라 이번에는 입 위에 바로 붙어있는 코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을 타고 쭉 내려오는 여기는 이제 식도가 아닌 귀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약간 고급 용어로 기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가지처럼 갈라져요. 양옆에 폐가 하나씩 있고요. 여기 이쪽 한쪽을 이제 들여다보면 가지처럼 이렇게 쭉 가서 더 갈라져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완전히 쭉 갈라지는데 이거를 바로 기관지라고 합니다. 네, 기관지라고 하고요. 네 가지가 호흡계의 구성 기관입니다. 여기 2번에 호,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뭘 데려올 거냐면 호흡계를 한번 다시 데려와 볼 거예요. 호흡계를 일단 데려와요. 기관의 명칭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은 바로 뭐라고요? 코요, 코. 여기는 코입니다. 그 다음 코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 숨을 쉬면서 들어왔어. 여기 여기는 기관이죠, 기관. 아이고 안 보이죠?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두 갈래로 갈려요. 왜냐면 폐는 두 개니까 두 갈래로 갈리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폐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기관을 타고 쭉 내려와서 나무처럼 이렇게 갈라져. 근데 갈라지다가 또 갈라져. 그리고 또 갈라져. 또 갈라져. 이게 바로 기관지죠, 기관지. 여기가 기관지. 그 다음에 이 기관지를 타고 쭉 들어가다 보면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공기주머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다 만나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폐가 됩니다. 폐. 이 폐가 됩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바로 폐예요. 근데 폐는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안 짚고 넘어간 게 있어요. 지금 이 폐가 그냥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여린 친구라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에 보호를 받고 있냐? 바로 이렇게 생긴 갈비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이 밑에 이 갈색 있죠? 이렇게 갈색 여기 밑에 얘는 바로 여기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다 해서 가로막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가로막과 갈비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폐는. 그래서 이따가 이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폐가 들어있잖아요. 그 폐가 들어있는 그 공간, 그거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명칭. 갈비뼈 플러스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흉강이라고 합니다. 흉강. 흉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노란색 갈비뼈와 이 갈색 가로막 이 안에 폐가 있는데요. 이 폐가 있는 이 공간을 바로 흉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저번에는 치킨의 여정을 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한번 산소의 여정을 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다시 호흡계 데려오고요. 네, 호흡계 데려왔어요. 이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어떻게 쉬어서 산소는 어떻게 우리 몸에 전달이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산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사실 산소가 아니라 바로 이 질소입니다. 질소.
가장 많은 건 이 질소인데요. 이 질소 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고요. 그 다음 이 산소 다음으로 우리가 뱉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공기에도 약간 있어요. 소량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얘네 우리가 마셔요. 우리가 숨을 쉬어서 마셔.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건 산소기 때문에 선생님은 산소만 이렇게 딱 골라서 데려오도록 할게요. 이 산소가 여기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우리 몸에 딱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산소가 어떤 길을 통해 가냐? 식도로 갈까? 아니죠. 어디로 간다? 네, 기관으로 이렇게 가겠죠? 네, 기관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 기관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이제 갈림길에서 얘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어떤 애들은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애들은 이쪽으로 가고 하겠죠. 그 얘가 기관지를 따라서 쭉 내려간 후에 이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서 뭐와 만나겠어? 그 공기 주머니와 만나겠죠. 그 공기 주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고급진 용어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주머니는 따라랑 네, 이렇게 생겼고요. 정식 명칭은 여기는 페포라고 합니다. 페포. 귀엽게 봐주면 포도송이 같이 생겼죠. 그래서 포도송이 해서 페포로 외우세요. 그래서 페, 포도.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페포는 빨간색 선, 파란색 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바로 뭘까요? 저저번 시간인가? 그때 이제 심장 그리고 혈관 이런 거 배울 때 배웠던 가장 얇은 혈관이 뭐예요? 세포 한 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페포는 모세혈관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이 모세혈관들이 페포에서 산소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산소를 일단 불러올까요? 여기에 나올 거예요. 산소. 뿅. 산소가 나왔어요. 이 산소가 이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보면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더 확대해서 페포 하나만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송이 중에 포도 하나 가져왔어요. 이 페포 안에 산소가 들어오겠죠. 우리가 마신 산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모세혈관은 온몸을 돌고 온 모세혈관이잖아요. 그럼 이 온몸을 돌고 온 모세혈관은 페포에게 뭘 줄까요? 밖으로 좀 처리해줘 이러면서 넘겨줘요. 뭘? 이산화탄소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페포가 받아서 이제 밖으로 슝 배출해 주시고요. 산소는 여기서 모세혈관을 타고 슝슝 이동해서 다시 이제 온몸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산소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산소는 코로 들어와서 기관을 따라 기관지를 가고 기관지에서 페포로 가서 페포에서 산소를 모세혈관에게 전달해준다. 이런 과정 암기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 선생님이 약간 디테일을 살려봤어요. 여기는 약간 어여쁜 맑은 빨강, 점점 갈수록 약간 딥해지는 딥 레드가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 디테일을 살렸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고 뒤로 가면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호흡계 또다시 나왔습니다. 지겨워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냥 봐주세요. 네, 여기 보면 코를 한번 먼저 우리가 기관의 명칭만 알아봤잖아요. 이 역할도 한번 알아봐야지. 그래서 특징과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 그래서 코 먼저 보면요. 코는 일단 첫 번째, 맨 처음에 우리가 숨을 쉬어. 근데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린 사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죠. 마스크를 쓰는데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코를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코는 사실 원래도 자체 필터링을 해요. 자체 필터링. 뭘로 자체 필터링을 하냐? 첫 번째, 세균과 먼지를 털과 점액으로 제거를 해주는데요. 1차 제거, 1차 제거. 이 털이 바로 우리 코 안에 있는 코털. 그 다음에 이 점액, 점액은 콧물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 조절을 합니다. 온도 조절. 이 온도 조절은요, 여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코 있죠? 코가 이렇게 들어왔어. 코에 들어와서 이 공간이 이렇게 약간 넓죠? 약간.
약간 넓어요. 이 공간에서 온도 조절을 해서 밑으로 보냅니다. 왜냐면 폐는 굉장히 여린 친구예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 혹은 차가운 공기 갑자기 확 들어오면 너무 놀라. 그래서 코에서 먼저 조절을 해준 다음에 밑으로 보내줍니다. 온도 조절을 합니다. 너무 추운 날은 코에서 코 시립잖아. 온도 조절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 다음에 뜨거운 날은 들어와서 살짝 식혀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을 해주는 게 바로 코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에 있는 이 세균과 먼지 제거, 이거에 대한 흔적이 있어요. 흔적. 이 흔적이 뭘까? 흔적이 바로 코딱지입니다. 코딱지. 흔적, 코딱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기관 한번 볼게요. 기관. 네, 쿵. 기관. 기관은 이제 하나예요. 하나. 간단합니다. 요거는 이제 코에서 세균과 먼지를 제거했지만 미처 제거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호흡기는 약간 3중 필터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 2중 필터입니다. 2중 필터. 세균과 먼지를 2차적으로 제거를 하고요. 이때도 여기 기관 안에 섬모가 있어요. 섬모. 털 같은 섬모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고요. 여기서의 이 증거, 얘가 일을 했다는 증거가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 자, 흔적이 바로 가래예요. 가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가졌던 궁금한 건데요. 사례가 들리는 건 도대체 우리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 걸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궁금증을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가 들렸다는 건요. 음식물 혹은 다른 물질, 그런 물질이 기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례 들렸다고 하죠. 네, 그게 바로 사례 들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관지 한번 볼게요. 기관지 봤어요. 기관지는 두 개가 있고요. 기관지의 첫 번째 특징은요. 폐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공기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 공기주머니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물질을 마지막으로 걸러주죠. 3중 필터. 이물질을 걸러줍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3중 필터라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에 커다란 게 내려올 거예요. 집중. 폐 보겠습니다. 폐. 폐는요. 일단 특징이 네 가지고요. 폐포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돼요. 일단 특징 첫 번째. 폐포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심장처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근육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 잠시 후에 그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요. 아까부터 얘기했던 건데 여기 보면 뭐 쌍쌍바도 아니고 약간 두 개가 이렇게 있죠. 폐는 가슴 좌우에 각각 한 개씩 존재한다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은 몇 개? 한 개. 폐는 몇 개? 두 개. 세 번째는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실 선생님이 아까 다 얘기를 했죠.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을 뭐라 한다고요? 공간은 바로 흉곽이죠. 흉곽. 네 번째, 폐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폐포. 이 폐포가 뭘까? 아래 이제 진행할 건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 다시 한 번만 가져올게요. 삐리링. 좋아요. 이 폐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까 크게 봤으니까 여기는 작게 냅둘게요. 혹시 징그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융털보단 살짝 귀엽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냅두고요. 폐포는요, 일단 첫 번째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네,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죠. 모세혈관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쌈짓돈 싸듯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폐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확대했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로 이렇게 생기면 좋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뭘까? 여기를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으면 하나, 끝.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달라요? 모세혈관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모세혈관이 얘를 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이랑 폐포랑 서로 기체 교환을 해야 되는데 고급 용어 나왔어요. 기체 교환. 기체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면적, 모세혈관과 폐포가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럼 뭐가 훨씬 효율적일까? 표면적이 넓어지면 기체 교환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콜센터가 있어요. 고객은 엄청 많아. 근데 직원이 한 명이야.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가? 아니죠. 면담을 할 수 있는 그 직원이 많아야 회사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겠죠.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는 점. 그 다음에 이거의 예시는요. 융털. 저번에 얘기했지. 융털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관만 있으면 되는데가 아니라 이 관에 주름이 돼 있고 또 주름에서 융털이 나 있고 그 융털이 또 엄청 많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것도 바로 표면적을 넓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 새로운 예시인데요. 식물의 뿌리털입니다. 식물의 뿌리털. 식물 뿌리털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선생님 사진 가져올게요. 식물 뿌리털 짜잔. 뿌리털 보이시죠? 이 식물의 뿌리털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밑에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쭉 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쫙 갈라져 있죠? 그쵸? 갈라져 있어요. 이 갈라진 이유는 뭘까? 그치? 얘가 땅에서부터 양분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흡수해 가려고 이 면적을 넓힌 거겠죠? 그렇죠? 이것도 효율적으로 양분 흡수를 하기 위해서 뿌리털이 이렇게 세밀하게 샥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볼 건데요. 뭘 볼 거냐면 호흡의 경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라. 나왔습니다. 호흡의 경로 나왔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어디서 들어와? 밖에서 들어오겠죠. 밖에서. 밖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뭘로 흡입해요? 코로 흡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를 지나서 어디를 가요? 코를 지나서 여기 식도? 아니죠. 기관을 갑니다. 그 다음에 이 기관을 지나서 어디 가요? 여기 기관지를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를 지나서 어디를 갑니까? 폐에 일단 도달을 해요. 이 폐에 도달을 하는데 그 중에 면담을 해야지 모세혈관이랑 폐포가 교환을 하는 장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폐포를 지나서 모세혈관이 그 산소를 받아가겠죠. 네, 호흡의 경로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호흡 운동입니다. 폐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숨을 쉬냐는 그 방법. 네, 폐는 운동하지 않으나 아까 나왔던 갈비뼈 그리고 가로막의 상하 운동으로 호흡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상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들숨과 날숨을 배우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들숨이 뭐냐면 들숨은 들이쉬는 거, 그 다음에 날숨은 내뱉는 거, 이게 들숨과 날숨이죠. 그럼 일단 표를 한번 데려와 볼게요. 얘는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해 표를 뿅 데려왔어요. 일단 들숨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숨. 그럼 들숨일 때의 우리 호흡기의 상태를 한번 데려와 볼까요? 데려왔는데요. 이 친구 이제 각각의 기관의 명칭은 바로 알겠죠? 그럼 일단 들숨일 때는 이 갈비뼈가 어떻게 돼야겠니? 우리 약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논리적으로. 들숨이면 봐봐. 우리 같이 숨을 쉬어볼까 얘들아? 호흡 운동을 한번 해보자. 원래 너네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호흡 운동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호흡 운동을 한번 해봐요. 들이쉬었어. 아직 뱉지마. 자기의 갈비뼈를 느껴봐. 어떻게 됐니? 봐봐. 다시 일단 뱉고 다시 이렇게 손을 얹어봐. 자기의 갈비뼈 요런데 다 있죠. 어떻게 되나 느껴봐요. 숨을 들이쉬어. 어떻게 됐어? 올라왔죠. 갈비뼈는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네, 갈비뼈 위로 올라온다는 거 설명하는데 너무 요란했죠? 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막 볼게요. 가로막은 어떻게 될까요? 가로막은 여기를 가로지르는 막이라고 했죠. 여기를 가로지르는 막.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못 느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게. 일단 숨이 들어와. 그러면은 갈비뼈는 방금 공간을 내준 거지 숨이 들어오니까 공간을 넓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가로막은 여기 이렇게 있고 갈비뼈는 여기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갔어.
얘가 만약에 따라 올라와 봐. 그럼 뭐야? 공간이 넓어졌어? 아니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야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래야 숨이 아우 넓어 넓어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슉 하는 거야. 어이구 날숨도 보여줘 버렸어. 일단 가로막은요 어떻게 되냐? 내려옵니다. 아래로. 그 다음에 흉곽 부피. 흉곽은 뭐였죠?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죠. 이제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흉곽 부피는 요랬다가 요렇게 됐죠. 넓어진 걸까? 좁아진 걸까? 네, 매우 넓어진 거겠죠? 네, 흉곽 부피는 커졌다. 여기서 이제 폐 보기 전에 폐는 스스로 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에 따라가냐면 이 흉곽에 따라가.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에 따라서 이게 얘도 같이 따라가는데요. 흉곽이 바로 폐가 있는 공간이죠. 얘가 커졌어. 그럼 폐는 결정권이 없어. 같이 커져야지. 그래서 폐도 같이 커집니다. 네, 숨이 들어오니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 부피와 폐 압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설레는 단어인데요. 우리 1학년 때 보일의 법칙을 배웠었죠. 그 보일의 법칙에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배웠었습니다. 언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배웠었는데요. 부피가 커졌어요. 부피가 커졌어. 그러면 압력이 어떻게 되겠니? 다 까먹으셨군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압력은 약간 답답할 때 세진다고 생각을 합시다. 일단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한 교실에 요즘은 이제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일단 예시로 상상만 해보세요. 50명의 친구들이 한 교실에 다 들어갔어요. 그럼 답답하겠니 안 답답하니?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답답해. 근데 얘네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운동장에 다 이렇게 50명 풀어놨어. 그럼 답답할까? 학교 전체라고 해볼까? 학교 전체에 다 풀어놨어. 50명 각각. 그러면 교실 하나씩 차지해도 되겠다. 그지? 그쵸?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교실 하나는 부피가 작은 거고요. 학교 전체는 부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50명의 친구들이 학교 전체에 퍼졌을 때 부피가 클 때는 답답하지 않죠. 그 말은 압력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클 때는 압력이 낮다. 낮다. 근데 이 앞에 전제 조건이 붙었어. 뭐보다? 대기압보다. 이 말은요, 밖에 공기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대기라고 하죠, 대기. 거기에 있는 압력보다 안에 나의 폐의 압력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는 답답하잖아. 답답해, 밖에는. 안에는 널널해. 그러면은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답답하니까 더 널널한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의 부피가 커지면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져서 대기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공기의 이동은 밖에서 안으로. 네, 됐습니다. 그러면 날숨 한번 볼게요. 일단 날숨일 때 우리 한번 호흡기 데려와 볼까요? 얘랑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날숨일 때 짠! 뭘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아까 숨을 들이셨잖아. 일단 숨을 뱉어보자. 일단 숨을 들이신 다음에 뱉어야 돼. 일단 올라와 있지? 뱉어. 어머,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갈비뼈가 내려갔죠. 갈비뼈는 아래로. 그럼 가로막은 어떻게 됐을까? 가로막. 얘는 이렇게 슉 내려왔어. 근데 얘가 따라서 슉 내려가. 그럼 뭐야? 안 좁아졌죠? 얘는 올라가야죠.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가로막은 위로. 가로막은 위로. 여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막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흉곽, 가로막과 갈비뼈로 둘러싸인 공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봐봐. 요렇게 돼 있던 게 슉 됐어. 그럼 어떻게? 한눈에 봐도 작아졌죠. 네, 작아짐. 부피는 작아졌어요. 그럼 흉곽 부피가 줄어들었어. 안에 있는 폐는 결정권이 없어. 같이 작아져야지. 네, 작아졌어요. 그러면은 부피가 작아졌다?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근데 뭐보다 커진다? 밖에 대기압보다 커진다. 이번엔 안에가 답답해. 안에가 답답해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공기를 내보냅니다.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잠깐만 사라져 볼게요. 네, 다 적으셨죠?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호흡 운동 모형과의 비교가 있어요. 일단 표를 먼저 데려왔는데 이 호흡 운동 모형을 우리가 먼저 눈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호흡 운동 모형을 데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호흡 운동 모형인데요. 선생님이 우리 호흡계와 비교해서 위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유리관이죠. 네, 유리관. 얘는 뭘까요? 얘는 우리 몸 안에서 호흡계에서는 기관에 속합니다. 기관. 그리고 기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두 갈래로 나눠지네요.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부분을 뭐라 하냐면 기관지라고 하죠. 기관지.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까지 이제 원래 갈라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이 Y자관으로만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 이 Y자관에 두 개가 붙어 있네요. 이 양쪽에 고무풍선 두 개. 얘는 뭘까요? 얘는 바로 폐죠, 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뒤에가 팔에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반딱반딱 하잖아. 여기에 유리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 손이 붙은 거 보이죠? 네, 유리벽이 있어요. 유리벽. 얘가 바로 뭐냐면 갈비뼈죠. 갈비뼈. 갈비뼈. 이 안에 있는 고무풍선을 보호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고무막입니다. 고무막. 고무막. 얘가 바로 가로막입니다. 가로막. 그럼 이제 한번 호흡 운동 모형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얘를 들숨부터 볼게요. 가로막은 어디로? 아래로. 약간 보이니? 팽팽해졌는데? 네, 약간 팽팽해졌어요. 그 다음 밀어볼까? 쪼그라들었어. 네, 위로 올렸더니 쪼그라들었고요. 아래로 당겼더니 팽팽해졌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옆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옆모습. 옆모습 보면, 봐봐, 이제 당겨볼게요. 튀어나왔죠? 네, 튀어나왔어요. 그럼 밀어볼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얇아졌죠? 네, 다시. 튀어나왔어요. 쪼그라들었어요. 네, 이렇게 호흡 운동 모형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호흡 운동 모형 그림으로 한번 데려와 볼게요. 짜란! 네, 호흡 운동 모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호흡 운동 모형의 위에 있는 유리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서 Y자관, 그리고 고무풍선, 그리고 고무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호흡기는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 양쪽에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한 가지씩. 일단 유리관, 얘는 네, 기관이죠. 기관. 요거랑 여기에 유리관이랑 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자관, 얘는요. 호흡기에서는 기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면 Y자간에 슉슉슉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기관이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Y자간은 기관 혹은 기관지 이렇게 둘 다 해도 맞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무풍선. 네, 고무풍선은 너무 쉽게도 양쪽에 두 개 달렸어. 여기도 양쪽에 두 개 달린 폐. 대신에 여기에는 폐포는 없죠. 그렇게 세심하게 만들 수는 없었나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리덮개. 아까 선생님이 땡땡 했던 그 유리덮개 요거는 여기서는 바로 갈비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여기서 고무막. 여기는 가로막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내부 공간, 여기에 이제 유리 덮개랑 고무막으로 이루어진 내부 공간은요. 여기서 갈비뼈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이랑 대칭이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네, 적으셨나요? 그러면 적었고요. 이제 밑에 아직 두 칸이 남았어요. 두 칸이 뭐냐면 갈비뼈의 운동 그리고 가로막의 운동입니다. 이거는 얘가 운동을 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사람의 호흡기는 갈비뼈에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와 그 다음에 이 가로막이 동시에 이제 운동을 같이 하는 거죠. 아까 보면 이 호흡 운동 모형 얘는 유리 덮개를 그냥 잡고 가로막만 이렇게 움직였었죠. 그쵸? 얘는 이제 실제 사람의 호흡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살짝 있는데요. 얘는 그래서 갈비뼈의 운동, 즉 유리덮개 운동은 일어나지 않고요. 이 호흡계는 갈비뼈의 운동이 당연히 일어나죠. 호흡 운동 모형에서 갈비뼈는 움직이지 않지만 유리덮개는 움직이지 않지만 가로막의 운동은 살펴볼 수가 있었죠. 네, 얘는 움직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가로막이 운동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 운동 모양과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안에 폐 속으로 다시 한번 슉 들어가서 기체 교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